네, 안녕하세요. 조윤입니다. 2차 영상이 많이 늦어졌죠. 네, 제가 녹화 버튼을 딱 누르는 순간, 어떤 이야기들이 좀 하고 싶어졌는데, 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바로 줌으로 제가 타임스탬프 기능을 해놓을 테니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제가 한 일주일 전에 컴퓨터를 책상에서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새로 컴퓨터를 장만을 했죠. 근데 그 아이마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교환을 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 아, 정말 정신이 피폐해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다음 주에 또 그 작은 교육을 하나 시작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새로운 툴을 지금 막 집중해서 하고 있는데 컴퓨터가 제대로 안 되니까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네, 거의 뭐 잠도 한 두세 시간씩만 자면서 지금 방금, 네, 오늘도 한 두 시간 자고 일어나서 지금, 네, 이걸 찍고 있는데, 네, 어떤 핑계 같은 겁니다. 늦어진 것에 대한. 근데 그 지옥 같은 시간에서 약간 저의 하루를 단비를 내려준 게, 댓글이 아니었나 싶어요. 제가 사실 어, 칭찬에 약한 편이 아니거든요. 이걸로 대한민국 1등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칭찬이든 뭐든 말에 별로 이렇게 현혹되지 않는 편이에요. 그리고 약간 행동 같은 거에 감흥을 더 느끼는 편인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이렇게 말도 계속 이렇게 지층처럼 이렇게 쌓이면 묵직해지는 그런 게 있잖아요. 네, 선생님들께서 사실 제가 속해 있는 곳이 있으니까 이 영상을 많이 보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도 못했고, 네, 그 다음에 뭐 그 본 분들에 비하면 댓글도 되게 많이 달아주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신 분들도 있고, 네. 그리고 댓글도 뭐 그냥 고맙다 정도여도 저는 감사한데, 막 길게 막 이렇게 적어주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양쪽에 막 좆대꾸알 했다 막 이러시는 분도 있고, 어, 이렇게 선생님들의 그 마음을 이렇게 저에게 전달해 주려고 하시는 게, 네, 와 닿았습니다. 그렇더라고요. 네. 그리고 제가 좀 인상적이었던 댓글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테크놀로지 지식이 내가 갖춰야 될 어떤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걸 알게 된 것만으로도 큰 수확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제가 이 영상을 찍을 때 의도했던 것들, 그걸 곳곳에 숨겨놨는데 그 중에 하나를 가져가시는 것 같아서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댓글에서 뭐니 뭐니 해도 제일 좋은 걸 찾으면 치킨 댓글이 아닌가 싶은데, 네. 전 이미 그날 그 치킨 선생님이 보내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먹었어요. 네. 너무 좋더라고요. 네. 음, 치킨이든 댓글이든, 네. 어떤 거든 선생님들께서 저에게 좋은 마음을 전해주시려는 의도라는 걸 충분히 알고 있고, 저도 이번 주에 되게 어떤 분한테 도움을 받았는데, 그분이 전주에 계시거든요. 저 전주 가면 그분께 연락 드릴 것 같고, 그분이 서울 오신다 하면 제가 버선발로 나갈 것 같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네. 저의 끔찍했던 일주일에 단비를 내려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이야기로, 네, 영상을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네. 지금 사실 제가 바로 영상을 시작해야 되는데 또 말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뒤에서 하는 카웃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앞에 있는 화면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 왼쪽에 있는 게요. 여기 보이시죠? 이 왼쪽에 있는 게 학생들이 보게 될 화면이고, 이 오른쪽에 있는 큰 화면이 학생들 전체에게 공유가 되는 화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교실이라면 오른쪽에 있는 화면이 그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그 화면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왼쪽에 있는 화면이 학생들이
답을 선택하는 화면입니다. 그러면 보시면 어떠세요? 문제도 스크린에 있고요. 그 다음에 보기도 스크린에 있습니다. 학생이 보는 핸드폰에는 그런 것들이 전혀 있지 않아요. 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만들어서 너무 좋기는 하나 가독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번 영상에서 무료 버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기능 한 개만을 소개시켜 드릴 텐데, 그렇게 다 보여드리고 나면 선생님들께서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이게 뭐야, 별거 없네?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것 같아요. 근데 혹시나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 조심스럽게 어떤 뭔가를 되게 큰 거를 하나를 놓치고 계실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제가 어떤 연구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거는 2013년도에 MBC 뉴스데스크에 나왔던 방송분인데요. 저는 이걸 실제 실시간으로 봤던 것 같아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스마트폰과 종이책, 그러니까 전자책과 종이책의 독서 속도나 가독성이나 이해력이나 이런 것들을 실험한 겁니다. 제가 이거를 자세하게 얘기는 하진 않을게요. 결과는 선생님들께서 상상하시는 그대로입니다. 네, 그리고 요런 되게 수많은 연구들이 있어요. 한 2010년부터 연구가 시작된 것 같아요. 2013년도에 연구가 많아졌고요. 그 이후에 연구가 계속 꾸준히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전자책이 가독성이 떨어진다는 얘긴데, 그럼 어떠세요? 실제로 내 손에 있는 전자책도 아니고 모바일도 아니고 내가 물리적 거리가 있는 멀리 있는 스크린을 통해서 문제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가 모국어도 아니고 외국어라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기억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제가 이 연구를 보면서 그 2010년, 2013년 그땐 전자책이 나온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요즘 세대들은 이런 게 익숙해서 오히려 더 빨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연구 결과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봤는데, 2022년에 발표가 된 연구에서도 여전히 같은 결과를 보이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찾아본 연구들 중에서도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는 연구도 없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게 진실인지를 밝히는 건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대부분의 연구가 전자책이 가독성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고 있다면, 외국어를 가르치는 우리는 이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언어를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이게 아마 그 스리랑카에서 쓰는 싱할라어였나? 뭐 그런 문자였던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 라오스어를 공부한 적이 있어요. 근데 라오스어를 공부하다가 옆에 있는 사람이 이거를 배우고 있더라고요. 뭘 저한테 몇 번 이렇게 알려줬는데, 와, 진짜 라오스어여서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라오스어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태국어를 조금 더 라면 부스러기처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 모음이랑 자음이 이제 섞이기 시작하면 여기 진짜 어마어마하거든요. 제가 극단적인 케이스를 가지고 온 이유는 저희가 학습자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대부분의 학습자가 영어권 학습자라면 그 영어권 학습자들의 경우에 한국어가 익숙할 리가 없죠. 특히나 한국 문자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고급 학습자여도 사실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종이가 아니라면. 그렇다면 초급은 어떨까요? 우리는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히 말씀을 드리건대, 2줄짜리 문제라면 그 문제 아무리 좋아도 버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객관식도 4개 이상 선택할 수 있거든요. 4개 이상 넘어가는 거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직관적으로 바로 답을 선택할 수 없는 문장이라면
문제라면 그 문제 다시 한번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기본적인 기능만으로 네, 이 시간들을 채울 거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언젠가 또 이론이랑 함께 소개드릴 수 있는 날이 오려나 싶지만 어, 저는 초급 학습자하고 하는 수업은 지루할수록 좋은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네, 이미 초급 학습자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줄 때 그 학습자들의 뇌는 굉장히 바쁘거든요. 근데 그 만약에 한국어를 그 목표어를 모국어로 하는 어떤 누군가가 그 수업에 참여했을 때 그 수업이 지루하지 않다면 그 수업은 사실 학습자에겐 굉장히 버거운 수업일 수 있고 남는 게 없는 수업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퀴즈 같은 경우에도 군더더기 다 제하는 거예요. 네, 한 문제 세트에 3개 이상의 문제 유형이 들어가는 걸 네, 지양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그 단순하지만 그 안에서 어떤 반복을 통해 학습을 하고 그 학습에서 즐거움을 줄 수 있으면 금상첨화가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말을 너무 두서없게 하지 않았나 싶은데 네, 그래도 선생님들께서 제 의도를 잘 알아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어, 제가 카훗 메인 홈에서 시작하지 않고 검색하는 것부터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야 선생님들께서 이 전체적인 네, 흐름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거든요. 네, 여기에 카훗을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선생님들께서는 대면 수업에서 만약에 카웃을 활용하게 되신다면 보통은 외부에 있는 컴퓨터에서 접속을 하게 되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는 경우라면 사실 로그인을 하는 절차부터 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구글에서 검색하는 것부터 하게 됐고요. 지금 보시면 두 가지 사이트가 보입니다. 둘 다 카웃이 맞는데 조금 기능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거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들어가면 여기가 학생용 화면이거든요. 네, 선생님께서 그 화면으로 공유해주는 핀 번호가 있는데 그 번호를 학생들이 여기에 입력하고 입력 버튼을 누르면 되는 겁니다. 네, 학생들 화면은 굉장히 직관적으로 잘 되어 있어요. 쉽죠. 그 다음에 여기 첫 번째 보이는 곳이 바로 선생님들께서 접속해야 되는 네,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안타깝게도 한국어가 없더라고요. 전 있는 줄 알았는데, 네. 그래서 로그인을 누르면, 네,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에서 보이는 화면 중에 여기가 홈이고, 여기서 탐색 기능 활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코리안이라고 적어볼까요? 뭐, 이렇게 하면 관련된 학습 세트들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근데 사실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게 쓸 수 있으면 너무 좋은데 아무리 교육 과정이 같아도 반마다 학습 속도 다르고 학습 수준 다르고 성향 달라서 결국에는 다시 만들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거 있고 라이브러리에 제가 만든 것들 있고 네, 홈으로 와서 여기 별표가 있는 것들은 유료 계정이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저는 여기서 만들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빈 캠퍼스. 그러면 여기 왼쪽에 슬라이드가 나오고요. 이게 지금 1번 문제에 대한 질문, 그리고 미디어도 좀 여러 가지로 넣을 수 있고, 아래 보시면 여기 네 가지 네, 답변을 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제가 한번 1번 문제만 만들어 볼게요. 우리 반에서 밥을 가장 많이 먹는 사람은? 이라고 해볼까요? 네, 그러면 제가 학생을 한번 검색해 보고 싶어요. 학생이
좀 많이 나온 사진을 써볼게요. 이 사진. 그러면 여기 첫 번째에다가 제가 오늘 티아 수업을 했고요. 내일 제로드 수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제임스 수업도 있고요. 선생님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다 됐는데 여기서 이제 선생님들께서 정답을 선택해 주셔야 돼요. 네, 저는 선생님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사실 끝난 건데 여기 한번 와서 보실까요? 이쪽 파트. 문제 유형이 10개가 있어요. 근데 다 별표가 있죠. 다 유료 계정이어야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퀴즈 아니면 진실 또는 거짓 이 두 가지만 기능을 무료 계정은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있는데 이게 좀 중요합니다. 지금 보시면 5초부터 4분까지 있거든요. 4분은 무슨 퀴즈를 푸는데 이렇게 길어?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둘러보시면 팀전도 있고 네, 스토리텔링이 가능해야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시간이 이렇게 깁니다. 보통은 20초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 저는 20초짜리를 선택하지 않아요. 이유는 뭐 평균적으로 10문제 정도를 푼다고 치면 20초면 벌써 시간이요. 네, 그냥 중간에 어떤 시간이 없다고 쳐도 1분에 3문제밖에 못 풀기 때문에 근데 사실 문제하고 문제 사이에 또 시간이 있거든요. 그럼 한 문제가 한 30초 잡아먹는다고 치면 거의 뭐 네, 1분에 3문제 그러면 10문제면 몇 분이죠? 네, 3분이 넘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10초. 친구들이 좀 익숙하지 않다, 첫날이다 싶으면 10초. 그 다음에 좀 익숙하다, 이 문제를 여러 번 풀어봤다, 그러면 5초. 이렇게 갑니다. 이거는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답변도 하나만 있을 수 있고 여러 개 있을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엔 이게 무료 버전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만 선택하는 걸 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저장 눌러주면 연습 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 미리 보기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어제부터 막혔더라고요. 정말 카웃은 네 이거는 그러면은 닫고 제가 문제를 몇 문제 더 만들어 볼게요. 아까 하나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1번 문제가 우리 반에서 밥을 가장 많이 먹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2번 문제를 유사한 문제로 내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이 제목을 우리 반에서 라고 해볼게요. 네, 완료. 그 다음에 유사한 문제를 하고 싶으면 여기 복사를 누르면 초, 설정 다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가장 많이 많이 자는 사람은 이라고 문제를 만들 수도 있죠. 그러면 이 이미지 하나지만 네, 계속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제가 이번에는 참거짓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질문 추가. 진실 또는 거짓. 네, 진실 또는 거짓을 만들면 우리 선생님은 아이고야 한국 사람이에요. 이걸 했다고 치잖아요. 그러면 참이냐 거짓이냐. 실제로 이걸 가지고 싸운 학교가 있었습니다. 네, 제가 부임되기 전에 일주일 동안 필리핀에서 놀다가 갔더니 너무 까매져가지고 한국 사람 아니라고. 네, 근데 이제 제가 이 문제를 보여드린 이유는 참이나 거짓 혹은 진실이나 거짓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막 네, 필요할까 싶어서 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하냐면 질문 추가 누르고요. 퀴즈 누르고요. 똑같은 질문으로 하는데 아니면 여기서 복제할 수 있죠. 복제한 다음에 여기서 질문 유형을 이렇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저는 OX로 하는 편이에요. 네, 이런 식으로. 이게 더 직관적이기는 하겠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만들 수가 있고요. 제가 이 정도 만든 다음에 지금 여기 보시면 초록색 동그라미가 있잖아요. 이거는 정답을 표시해 줬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는 안 해줬죠. 제가 이건 아니요로 하고 이것도 X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저 한국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저장. 질문이 누락됐고 답안 2개를 더 제출해야 되고 네, 아주 엉망입니다. 제가 지금 화면이 제대로 안 보여가지고 이거는 됐고 질문이 어디 누락됐다는 거죠? 아, 이거 삭제하면 질문 누락은 없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답변이 사실 2개만 있어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럼 대체 뭐가 문제라는 거? 네, 그럼 시작을 한번 눌러볼게요. 시작을 누르면 클래식 모드와 팀 모드로 나눕니다. 네, 제가 얘기를 드렸지만 팀 모드가 있어요. 이것도 전 되게 잘 이용하면 엄청나다고 생각을 해요. 선생님의 에너지가 많이 될 뿐이지. 네, 그래서 클래식 모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익숙한 음악이 곧 나올 테고, 네, 핀 번호 생성이 돼요. 그리고 핀 번호 치는 게 어려운 친구들에게는 이걸 확대해서 이렇게 보여주셔도 돼요. 네, 그럼 제가 한번 구글로 이거 들어가 볼게요. 아까도 카웃으로 검색하고 제가 이 짧은 걸로 들어가면 학생 모드가 된다고 했죠. 276-4812 276-4812 네, 이렇게 입력하면 별명을 쓸 수 있게 되거든요. 저는 보통 실명 쓰게 하는 편인데 뭐 학습자들이 굉장히 소극적이라던가 그러면 별명으로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콧불소 할게요. 콧불소. 그러면 화면에 네 이름 있어?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죠. 있나 볼까요? 네, 있네요. 근데 한 명만 있으면 게임이 안 되니까 제가 제 핸드폰으로도 네, 저는 이번엔 QR코드로 해서 입력해가지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별명을 저는 이번에는 장수풍뎅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2명이 왔어요. 2명만 오면 되니까 저는 여기서 시작을 눌러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제 학생들한테 준비됐냐? 이제 진짜 시작할 거다. 시간 별로 없다. 뭐 이런 얘기 하죠. 그리고 시작합니다. 그럼 처음에 이제 3초 남았다. 네. 그래서 문제를 한번 이렇게 보여줘요. 그리고 위에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밑에 사진 있고요. 여기서 선택하면 되는데 네, 제가 설명하느라고 선택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선생님마다 스타일이 다 다를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정답 뭐냐 이렇게 확인하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 아니면 말없이 다음 버튼 여기 있거든요. 다음 버튼을 누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템포를 쉬느냐 아니면 계속 가느냐 이건 선생님한테 달려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답을 물어보지는 않고요. 근데 물어볼 수도 있죠. 근데 세상에 학생이 2명인데 왜 지금 아무도 선택을 안 했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넘어가는 편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음을 누르기 전에는 학생들에게 꼭 준비됐어요? 라고 물어보고 갑니다 갑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다음을 누르죠. 아이고 제가 점수 나오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제가 이번에는 자 제가 이번엔 정답을 한번 세상에 정답을 맞췄어요. 그러면 네, 누가 지금 한 명은 지금 점수를 맞춘데 이런 식으로 이제 중계하죠. 네, 그러면서도 결코 저는 오래 쉬지 않고 바로 다음 갑니다. 점수를 한번 봐볼게요. 네, 지금 장수풍뎅이가 600점을 받았어요. 네, 그러면 세상에 장수풍뎅이 누구죠?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막, 네, 이번에는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누가 이길지 궁금하네요. 네, 한 명은 맞았고 한 명은 틀렸어요. 뭐 이러면 이제 본인들은 아니까 네, 키득키득 되겠죠.
점수가 궁금합니다. 역전했죠. 역전승만큼 짜릿한 게 없어요. 네, 이런 식으로 네, 저는 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번에는 문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하도 카웃 계정이 많아가지고 학교마다 달라서 네, 여기에는 문제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여기 보시면 이 문제를 한번 보여드릴까 봐요. 네, 이가 있어요, 없어요 같은 경우에 어, 조사가 모국어에 없는 학습자들은 조사 사용이 되게 어렵죠. 네, 근데 그런 것들을 같이 연습하는 시간으로 갖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친구, 네, 제가 읽어주지 않아요. 네, 학생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 근데 이하고 가가 나올 거라는 걸 직관적으로 알기 때문에 학생들은 문장에만, 그러니까 문제에만 집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제가 10초로 한 걸 봐서는 아마 첫날이었을 것 같아요. 첫날에 쓰는 문제의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에도 제가 1번, 2번 이런 식으로 적어 놓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아마 으세요 같은 경우에는 받침이 있는 경우랑 없는 경우 활용이 달라지잖아요. 그게 거의 처음 나오는 거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연습을 하는데 첫 번째는 좀 쉬운 단어로 연습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불규칙 같은 걸 한다거나 아니면 초를 조금 시간을 좀 단축시킨다거나 그런 식으로 합니다. 숫자 같은 경우에도 네, 카웃을 이용하기가 굉장히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요건 조금 시간 길게 해서 주는 편이고요. 이런 식으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하나를 더 보여드릴까요? 네. 여기에서 이게 이미지로 사용이 된 겁니다. 아까 제가 이미지 파일은 한 개만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미지가 아니라 제가 아예 단어를 주고 가로 넣기를 하는 문장을 만들기도 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여기 문제가 대신 단순하죠. 네. 박물관에서는 네, 뭐 하지 마세요. 다이어트 하고 있으니까 네, 이런 식으로 문제를 줍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문제 유형이 계속 반복적이에요. 그래서 문제 유형이 바뀔 것에 대한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거죠. 그리고 학생들이 문법이든 어휘든 거기에 집중할 수 있게 문제를 구성했습니다. 지금은 문법에 대한 연습이지만 사실 단어로도 할 수 있어요. 단어 시험을 토픽처럼 보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구성할 수 있다고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뭐가 있을까요? 네, 반대말 같은 경우에도 되게 즉각적으로 찾을 수 있는 거니까 네, 형용사 처음 배울 때 되게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안 보여가지고 네, 단위 명사도 학생들이 되게 어려워하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 11명 있다. 11마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세트를 구성할 때 하나의 주제의식을 갖게, 그래서 그 세트 자체가 유사성을 갖게, 반복성을 갖게, 그렇게 제한을 두는 편입니다. 그래야 학습자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분명히 알 수 있고, 네, 그게 학습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만약에 저한테 유료 계정을 쓰면 어떤 걸 활용하겠냐라고 물어보시면 유료 계정 매력적인 거 진짜 많거든요. 일단 저는 이미지 활용을 진짜 적극적으로 할 것 같아요. 이미지 활용을 해서 어휘를 확인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상황이랑 맥락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둘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어휘학습은 학습자가 스스로 자가학습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수업 시간을 할애하면서까지 해야 하나 싶기는 해요. 근데 문법 같은 경우에는 상황과 맥락을 제시하는 용도로 미디어를 삽입하는 거라면 저는 너무너무 찬성입니다. 네. 그리고 주관식
답변할 수 있는 것 중에 간단한 거는 문제를 낼 것 같아요. 이게 보통은 해외에 있는 학습자들 같은 경우나 아니면 외국인 학습자들은 우리처럼 컴퓨터 자판을 쓰는 게 익숙하지 않잖아요. 특히나 초급 학습자들은 더 그럴 테니까. 그래서 이게 어려운데 상대적으로 네, 모바일을 통해서 접속한다면 이 친구들이 타이핑을 생각보다 잘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타이핑하는 연습도 될 수 있고 해서 아주 간단한 네, 단답형이라면 주관식으로도 한 5문제 정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팀전으로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미션을 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기능 중에 하나는 설문조사 기능입니다. 이 설문조사를 했을 때 되게 수업 분위기가 또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근데 설문조사 같은 경우에는 굳이 카웃을 이용하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해요. 네, 그래서 되게 제공하고 있는 사이트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카웃에서 지금까지 봤던 이 게임 기능들은 퀴즐렛이라는 플랫폼에서도 똑같이 재현이 가능합니다.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퀴즐렛에 있는 그 버전은 카웃의 약간 얌전한 점잖은 버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퀴즐렛도 둘러보시고 네, 그곳에서 한번 어, 이쪽이랑 양쪽을 비교해 보시고 더 선호하는 걸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영상을 이 영상을 찍게 된 건 사실 어떤 필요할 수도 있겠다 이런 필요에 의해서 제가 찍게 됐는데요. 그런 게 또 있어서 그런 게 찾아지면 또 이렇게 영상을 찍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살짝 드렸는데 제가 새로운 툴에 지금 빠져 있어요. 혹시 메타버스라고 음, 들어보셨을 텐데 제가 원래 이런 거 잘 못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 지금 진짜 거의 녹초가 되는 지경으로 네, 이게 많은 에너지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능숙하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 제가 익숙해지면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혹시나 궁금한 게 있으시면 살짝 흘려주세요. 제가 지나는 길에 그거 싹 주워서 네,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잘 들어주시고 네, 응원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